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로 동결했습니다. 이미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됐고 앞으로도 미국은 수차례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올리자니 가계부채와 투자 위축이 걱정되고 안 올리자니 자본 유출과 금융시장 불안이 염려되는 진퇴양난의 형국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24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이 금리 동결의 배경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물가 상승 압력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회복세를 둔화시킬 수 있는 금리 인상이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2%에 계속해서 못 미치고 있는데요.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 올해 1분기에 1.3%에 그쳤고요. 4월에는 1.6%로 다소 높아졌지만 경기가 좋아지고 수요가 늘어나서라기보다는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한 이런 비용 측면의 요인이 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경기 측면에서도 최근에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3%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금통위를 일주일 앞두고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대내의 여건이 만만치 않아서 앞으로의 우리 경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경제가 좋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스러운 지표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는데요. 3월 같은 경우에는 전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1.2% 감소했습니다. 네. 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세였고요. 제조업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까지 떨어졌죠. 네. 수출도 4월에 전년 동월 대비 1.5% 감소를 했는데요.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18개월 만이었습니다. 사실은 고용시장이 더 문제인데요. 네. 2월과 3월, 4월 석 달 연속해서 취업자 증가폭이 10만 명대를 기록을 했고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11개월 만에 취업자가 줄어들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 같은 경우에는 11개월 연속으로 취업자가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의 금리 차이입니다. 미국의 다음번 금리 인상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우선 올해 3월에 미 연준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미국의 정책금리 수준은 1.5에서 1.75%가 되었고요. 네. 그 결과 현재 1.5%인 우리나라 정책금리 수준보다도 높아졌죠. 그렇죠. 더욱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다음 달이죠. 6월에 미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이 국제금융시장에서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탄탄한 가운데 물가 상승률이 미 연준의 목표 수준 2%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네. 관심은 과연 올해 하반기 중에 미 연준이 한 차례 금리를 더 올릴지 두 차례 금리를 더 올릴지인데요. 당초에는 올해 세 차례로 예상되던 미 연준의 금리 인상 횟수가 네 차례로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확산이 되면서 미 국채 수익률이 3%를 돌파하기도 했었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한미 간 금리 역전이 벌어진 게 말씀하신 대로 지난 3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본 유출로 이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 역전 기간이 더 길어진다. 그리고 이 차이가 훨씬 더 벌어지게 된다면 자본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걱정스러운데요. 만약에 올해 우리나라가 금리를 한 차례도 올리지 못하는 가운데 미 연준이 올해 모두 네 차례의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간의 정책금리 역전폭이 모두 1%포인트까지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금리 역전만으로 우리나라에서 자본이 대거 이탈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다소 섣부른 경향이 있는데요. 과거 두 차례 있었던 금리 역전 시기를 되돌아보면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경우에는 채권시장으로 돈이 들어왔었고 채권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때는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온 적도 있었기 때문이죠. 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국제금융시장의 움직임이라던가 네. 향후 우리 환율의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만약에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가운데에서 원화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금리차뿐만이 아니라
환차손까지도 감안을 해서 외국인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근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 여건이 참 좋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예상만큼 오르지 않고 있고 뭐 수출이나 고용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금리 인상 흐름에 좀 떠밀려서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사실 어떤 나라가 미국처럼 정책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이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담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좋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내 경기 복세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국내외 금리 역전이라던가 자본 이탈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우리가 국내외 금리 차를 감안해서 정책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네. 과거에도 우리 국내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외자 이탈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리를 급격하게 올린 적이 있었죠. IMF 외환 시기가 그랬었고요. 네. 최근에 실제로 많은 취약 신흥국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소비 투자, 고용이 위축되면서 가계와 기업의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 경제는 더욱더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번에는 뭐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마냥 동결할 수만은 없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과연 어느 만큼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가 현재 시장의 관심사인데요. 최근에 부진한 경기 흐름이라던가 앞서 말씀드린 낮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을 하면 미국처럼 금리를 올리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고요. 네. 잘해야 올해 하반기 중에 한 차례 정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